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친구 혜진의 엄마, 민경 씨와 함께 승마를 하다 말에서 떨어진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경 씨의 눈물 어린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제주도의 승마장으로 향하던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혜진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아 따라 나섰다. 혜진은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 그녀의 집안은 부유하고 보수적이었다. 민경 씨는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짧은 보브컷 머리와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녀는 지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처음 만난 건 대학 입학식 때였다. 혜진이 엄마를 소개하며 우리 엄마, 젊게 보이지?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지은은 그 미소에 홀린 듯 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동경이라고 생각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승마장을 찾았다. 민경 씨는 지은아, 너도 타봐. 재미있을 거야 라고 권유하며 먼저 말을 타고 나섰다. 지은은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민경 씨의 지도 아래 용기를 내어 말에 올랐다.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상쾌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은의 말이 놀라서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떨어졌고 머리를 부딪혔다. 깨어났을 때 병실이었다. 민경 씨가 손을 잡고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손길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녀는 25살,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기대 속에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은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경 씨로부터 매일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은 어때? 밥은 먹었어.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혜진은 엄마가 너 걱정 많이 해. 나보다 더 라고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혜진은 모르고 있었다. 지은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민경 씨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산책할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은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달빛 아래서 민경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많았어.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모든 게 바뀌었지. 그녀의 남편은 사업가로 바빴고 가정은 형식적이었다. 지은은 듣다 보니 공감이 갔다. 저도. 부모님 기대 때문에 힘들어요.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민경 씨가 갑자기 멈춰섰다. 지은아, 너 나한테 특별해.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뭐지? 사랑인가? 하지만 민경 씨는 친구의 엄마고 여자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음 날, 지은은 혜진을 만났다. 너 엄마랑 자주 연락해? 혜진이 물었다.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걱정해 주셔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이상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너 얘기만 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누군가 눈치챘을까? 그날부터 지은은 민경 씨를 피하려 애썼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민경 씨의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다. 결국 지은은 결심했다.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카페에서 만난 민경 씨는 피곤해 보였다. 왜 피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 이 민경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안 돼요. 민경 씨의 눈이 커졌다. 나도. 너를 위 그 고백은 둘을 충격에 빠뜨렸다.
카페를 나서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민경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45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혜진은 학교에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민경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주름이 조금 보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은 부모님의 선택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단 의무였다. 지은을 만난 건 혜진 덕분이었다. 처음부터 지은의 밝은 에너지가 끌렸다. 승마 사고 후 병원에서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을 느꼈다. 이건 어머니로서의 걱정일 뿐이라고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지은이 피하기 시작하자 가슴이 아팠다. 카페에서의 고백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나도 너를 좋아해 그 말을 한 순간 민경은 후회와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민경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지은은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게 가능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경은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가족도 지은의 부모님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딸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민경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보수적이고 혜진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혜진이 알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상상도 못해 그 대화는 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그 후 그들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공원 산책, 늦은 밤 전화. 각 만남이 기쁨과 죄책감을 가져왔다. 어느 날 민경의 남편이 일찍 귀가했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는 물었다. 민경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 만났어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지은 쪽도 문제가 생겼다. 부모님이 좋은 남자 소개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절하며 아직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너 나이 차서 결혼해야지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었다. 민경과의 관계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다. 혜진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지은이랑 자주 만나? 혜진이 물었다. 민경은 그냥 걱정돼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혜진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만나 우리 엄마 왜 그래? 너한테 이상한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혜진의 표정이 진지했다. 엄마 일기 봤어. 너 이름이 나와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경의 일기가 노출되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경에게 전화했다. 혜진이가 알아. 민경은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지은은 울며 말했다. 일기. 조심했어야 해. 민경은 남편이 없을 때 일기를 썼다. 그 안에 지은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혜진이 우연히 발견한 모양이었다. 다음 날 혜진이 집으로 왔다. 엄마, 지은이랑 무슨 사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경은 부정하려 했지만 혜진의 눈물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엄마가 여자를 좋아해? 아빠는 혜진은 소리쳤다. 민경은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 혜진아. 나도 몰랐어. 이 혜진은 집을 나갔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녀의 잘못이었다. 친구를 배신한 기분이었다. 민경은 남편에게 솔직히 말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이혼으로 이어질 터였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둘은 만남을 중단했다. 하지만 그리움은 커졌다. 한 달 후, 지은이 민경에게 연락했다. 견딜 수 없어 이민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다. 혜진이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망쳤어. 그녀는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로 사과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야의 혜진은 충격받아 떠났다. 그 사건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경은 혜진을 잃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해했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혜진의 방문 후 지은은 며칠간 방에 틀어박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망쳤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민경 씨와의 사랑이 친구를 잃게 만들었다. 부모님은 지은의 상태를 걱정하며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그냥 피곤해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민경은 집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혜진이 왜 그래? 남편이 물었다. 민경은 친구랑 싸웠대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심했다. 요즘 너 이상해. 민경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혜진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자. 지은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지은은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인터뷰에서 왜 이 직업을 선택했나요?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마음이 산만했다. 민경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승마장에서의 웃음, 카페에서의 대화. 그 모든 게 이제 위험한 비밀이었다.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TV를 껐다. 왜 우리는 안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민경도 비슷했다. 친구 모임에서 결혼 생활 어때? 라는 질문에 웃으며 좋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혜진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 집에 간다고 했다. 민경은 걱정하며 전화했다. 혜진아, 엄마랑 이야기하자. 혜진은 싫어라고 끊었다. 민경은 울었다.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지은은 혜진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카페에서 기다리다 혜진이 나타났다. 왜 불렀어?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은은 미안해. 내 엄마랑. 사랑해. 혜진은 웃었다. 웃기지 마. 엄마는 여자잖아. 지은은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혜진은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알면? 우리 가족 파탄나.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고통스러워. 그 대화는 혜진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하지만 난 싫어.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갔다. 민경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조금씩 풀릴 거야. 하지만 남편이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그는 소리쳤다. 민경은 얼어붙었다. 설명해. 남편은 화를 냈다. 여자. 미쳤어. 민경은 미안해. 나도 몰랐어 라고 말했다. 남편은 이혼하자라고 선언했다. 민경은 충격받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남편이 알아. 지은은 어떻게? 민경은 울며 설명했다. 지은은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그날 밤 민경은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다. 혜진은 아빠와 함께였다. 엄마 왜 그래? 혜진이 물었다. 남편은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혜진은 혼란스러웠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털어놓을지 고민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좋아해요.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다음 날 민경과 지은이 만났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경은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혜진을 설득해야 해.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혜진을 만나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혜진은 처음엔 거부했다. 하지만 민경의 눈물을 보고 엄마. 왜? 라고 물었다. 민경은 전마도 인간이야. 사랑은 통제할 수 없어. 민경은 사회가 바뀔 거야. 지은은 미안해. 혜진아. 내가 상처받게 해서. 혜진은 한숨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그건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냈다. 민경은 서명할지 망설였다. 이게 맞아. 그녀는 생각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이상함을 느꼈다. 요즘 왜 그래?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친구 문제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고백의 순간이 왔다. 지은은 부모님 앞에 섰다. 저 민경 씨를 사랑해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건 병이야. 지은은 울었다.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여자랑. 지은은 죄송해요. 하지만 포기 못해요. 부모님은 그녀를 내쫓았다. 생각해보고 와의 지은은 길거리에서 울었다. 민경에게 달려갔다. 부모님이 민경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멀어졌다. 직장 인터뷰도 실패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지은은 생각했다. 민경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이게 최선이야. 남편은 내가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혜진은 아빠와 살기로 했다. 엄마, 나중에 봐. 그녀의 말에 민경은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부모님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혼자야. 하지만 민경과 함께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했다. 만남은 비밀스러웠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카페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길거리에서 여자 둘이 가까이 있으면 이상한 눈빛이 왔다. 지은은 왜 우리는 숨겨야 해? 라고 물었다. 민경은 아직 세상이 준비 안 됐어. 지은은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온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랑하는 사람 많아. 그 말에 위로가 되었다. 민경도 동참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도 있어. 그녀는 물었다. 모임에서 사랑의 나이는 없어 라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혜진이 연락했다. 엄마, 아빠가 재혼할 거래. 민경은 충격받았다. 벌써? 혜진은 엄마 탓이야. 민경은 미안해. 혜진은 지은 언니랑 행복해. 민경은 혜진은 난 이해 못해. 하지만 대화는 이어졌다. 지은의 부모님도 연락 왔다. 집에 와. 지은은 갔다. 생각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딸이. 지은은 덤마. 저 행복해요. 부모님은 시간 줘. 작은 변화였다. 민경과 지은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승마 사고가 난 곳으로. 여기서 시작됐지. 민경이 말했다. 지은은 다시 타볼까? 그들은 말을 타고 바다를 달렸다. 이번엔 사고 없이. 그 여행은 둘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다. 민경의 전 남편이 소문을 퍼뜨렸다. 민경이 여자랑 산대.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너 동성애자야? 동료가 물었다. 지은은 그게 왜? 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압력이 컸다. 민경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반대. 그들은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경이 소리쳤다. 지은은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화해했다. 미안해. 이 사랑은 강했다. 혜진이 찾아왔다. 엄마, 나 이해하려 해. 그녀는 LGBT 책을 읽었다. 어렵지만. 엄마 행복이 중요해. 민경은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은도 혜진을 만났다.
미안해. 혜진은 언니도 행복해. 용서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부모님도 변했다. 내 선택 존중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가 나왔다. 지은은 언제쯤 민경은 불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은 활동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갔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한 번은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변태들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경은 손을 잡았다. 함께야의 그 경험은 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지게 맞아? 라고 물었다. 민경은 후회 안 해. 혜진이 졸업했다. 엄마, 지은 언니 초대할게. 민경은 기뻤다. 가족이 재결합되는 듯 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만났다. 인사해.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민경의 나이 차이, 사회의 편견. 지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민경은 이미 이겼어. 사랑하니까. 그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지은은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잃은 것들, 친구, 가족의 신뢰, 사회적 지위. 얻은 것, 진정한 자신. 민경도 마찬가지였다. 이혼의 상처, 딸과의 갈등. 하지만 지은의 미소가 모든 걸 보상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 그게 그들의 세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경과 지은은 함께 사는 집을 구했다. 작은 아파트지만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오늘 뭐 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경은 너랑 있으면 돼. 하지만 외부 세계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이웃들의 시선, 직장의 차별. 지은은 승진에서 밀렸다. 내 생활 방식 때문에 상사가 암시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그건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효과 없었다. 민경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자유로워.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혜진은 자주 방문했다. 엄마, 지은 언니. 밥 먹자. 그녀는 받아들였다. 사랑은 다양해. 혜진의 말에 민경은 눈물 흘렸다. 지은의 부모님도 가끔 왔다. 건강해.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내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해졌다. 전 남편은 재혼했다. 민경은 축하해라고 메시지 보냈다. 그는 너도 행복하길이라고 답했다. 화해였다. 하지만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민경은 지지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 시위에서 만난 친구들이 생겼다. 함께 싸우자. 그 모임은 힘을 주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경에게 말했다. 결혼할까? 법이 안 되더라도. 민경은 그래. 그들은 사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혜진이 증인이었다. 축하해. 그녀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었다. 민경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 지은은 걱정했다. 나 때문에. 민경은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텨. 회복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지은은 책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숨겨진 사랑이 출판사는 논란될 거야. 하지만 지은은 그게 목적이에요. 책이 나왔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 용감해라는 댓글과 추잡해라는 악플.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경은 자랑스러워.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동성애 축제가 커졌다. 그들은 참가했다. 프라이드, 구호를 외쳤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혜진은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엄마,
어때? 민경은 좋아 보이네. 가족은 재구성되었다. 지은의 부모님도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다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편견이 있었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지은은 언제쯤 평등할까? 민경은 우리 세대가 바꿔. 그들은 활동을 계속했다. 강연, 인터뷰. 우리 이야기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젊은이가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말했다. 그게 보상이었다. 세월이 지나 민경은 회상했다. 승마 사고부터 시작된 여정. 잃은 것 많았지만 얻은 것도 컸다. 지은은 후회 안 해. 민경은 절대 그들의 사랑은 증명되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이 사랑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걸 희생한 잘못된 결정이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